이게 아주 미묘한 찰나야. 만약에 시게임스 다케오는 한국에 오는 걸 접었겠지. 안녕하세요.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그 롯데 얘기, 신격호 회장님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변천을 안다라는 건 우리나라 돈의 흐름, 우리나라 현대사를 아는 것과 똑같은데, 내가 1편, 2편을 통해서 얘기한 게 딱 하나잖아. 신격호 회장은 모셔온 거다. 그거에 대해서 더 확정적인 증거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70년대에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당면 과제, 서울 강북의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하는 거예요. 이촌양도 형성 때문에 너무 서울에 인구가 몰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김신조 사건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드디어 미군이 베트남전에 손들고 나오니까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저거 이거 한국도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극우 단체들이 일부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 한강 이북에만 그 당시 벌써 70년대 초반에 5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는데, 야 이거 만약에 그러다가 또 내려오면 이 사람들 다 어떡할 건데. 한강 다리 몇 개 없는데. 그럼 우리가 강남으로 일부라도 이주시켜서 그냥 도강 안 해하고 빠르게 피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 한 거야. 그래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강북을 억제하고 강남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 아니 근데 강남에 뭐가 있어야지 강남 가서 살지.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강남을 택지를 싸게 분양하겠다, 그리고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가. 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강남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물 넘치지, 뭐 뱀 나오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양재천까지 가는 길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 길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데, 그러면 저길 개발할 때 항상 누가 선봉에 쓰느냐? 지금 세종시로 국토 균형 발전하겠다고 그 대한민국의 한 가운데 도시 하나 만들 때 거기 누가 제일 먼저 갔어? 뭐 정부 국가기관. 정답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민간에게 먼저 가서 거기 허허벌판이고 아직 도로도 정비 안 됐을 초창기에 먼저 가라고 하면 안 갈 게 뻔하니 정부 기관부터 일부 글로 넘겨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강북에 있었던 정부 기관을 강남으로 넘기기 시작한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딱 낙인 찍혔던 게 상공부야.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부. 그리고 산업부 산하기관은 쫓아서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삼성역의 가장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전. 그때 강북에 있었던 한전 직원들은 아니 왜 우리가 일빠따야 하면서 쫓겨 내려가고, 조달청.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퇴근 딱 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 그 회사 앞에서 버스 타서 다시 강북으로 다 넘어오는 거야. 다 넘어오는 거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두 번째, 한국인들은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교육이잖아.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 강북에 있었던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인재들을 육성하는 고등학교를 전부 강남으로 내려보내. 경기고등학교 강남에 가 있지, 휘문고등학교 강남에 가 있지, 중동고등학교 강남에 가 있지, 그 다음에 배재고등학교 밑으로 내려가고, 다 이런 식으로 전부 강남으로 내려보냈고, 강북에 좋은 대학을 고등학교 두는 게 아니라 강남에 둬야 애들 키우려면 글로 가야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그래도 안 가. 왜?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제가 전에 일했던 연구소나 지금 학교도 보면 이 70년대 학번하고 60년대 학번 분들의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 그분들이 가끔 무용담들 있잖아. 나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대학교 때 뭐 유학 갔을 때 이런 얘기들 쭉 하잖아. 그런 얘기를 이제 술자리에 듣다 보면 사실은 이게 많이 안 알려진 건데, 1960년대나 70년대도 우리나라에서 과외가 살벌했어. 특히 S대 특정과를 들어가려면 그
그 학과를 보내는 과외 선생님이 두 파가 있다 해서 대학로파가 하나 있고 뭐 평창동파가 하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대학로파에서 거기서 공부해서 그래서 난 거길 간 거고, 평창동파로 누가 공부한 교수가 그때 그 교수 있지, 그 어느 대학교 그 사람이 거기서 과외해가지고 나랑 거기서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도 사교육이 살벌한 수준이었어. 그러니 학교만 거기 가면 뭐해? 대학 들어갈 때 공부는 학원에서 다 하고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 끝나고 빨리 올라와 그래가지고 다시 강북에 와서 과외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과외 받으려고. 과외 받으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거기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그 당시에는 재수, 삼수 이런 거 해서,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요소인데, 학원이 종로학원, 대성학원 이런 것들이 상당수 이 4대문 안에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안 되겠는데 고등학교만 있다고 이게 전부 다 밑으로 안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때 대성학원과 종로학원을 강북에서 쫓아냈어. 정권 차원에서요? 정권 차원에서 이런 큰 재수 종합학원을 강북에서 그러니까 강북이 아닌 지역으로 쫓아낸 거야. 그때 대성학원이 노량진으로 가버렸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다 쫓아낸 게, 교육시설을 전부 글로 넘길 테니 글로 이사가서 사세요 한 거야. 그런데도 안 가. 무슨 방법을 써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1972년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특정 시설 제한 구역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기로 결정을 해. 특정 시설 제한 구역. 여기서 말하는 특정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강북에서는 신규 인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래서 강북에서 만약에 새로 장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끔, 기존의 면허 딴 사람들 말고 저 가게 새로 차릴래요 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은 강북에서는 안 돼. 제조, 강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장 못 차려, 회사 본사 못 만들어, 다 강남으로 가 해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백화점이야. 백화점.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실 겁니다. 아니, 저 양반 신격호 얘기하다가 강남 얘기 왜 하느냐? 백화점을 강북에서 못 만든다고? 근데 신격호 회장은 만들었네? 롯데백화점을? 자, 그래서 백화점 강북에서 못 만들어. 아직 안 끝났어. 요식업도 안 된대. 요식업도 안 돼요? 식당도 안 해준다는 거야. 식당도 새로 차릴 거는 강남에서 해. 여기는 안 돼. 남의 가게를 인수하는 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신규 면허는 안 돼. 해서 요식업도 밑으로 내려보내. 그러면 호텔 안에 뭐가 있어? 레스토랑 있잖아. 근데 신격호는 호텔을 했네? 엄청난 특혜였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의 신규 또는 증설도 강북에서는 안 돼. 강남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서울대도 간 거고. 하여튼 그래서 대학도 안 돼. 사학을 하고 싶으면 이제 강남에서 해. 이렇게 내려보내기로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서울 강북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못하게 똘똘 뭉쳐서 막아놨어.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펴고, 강남에서는 또 강력한 유인책을 쓰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강남을 개발시키려고 하는데 여전히 활성화가 빨리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그 아까 특정시설 제한 구역, 그걸 처음 입안할 때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서울시였어. 강북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강남에서만 면허를 주자. 그래야 도시가 통으로 옮겨간다. 지금 그런 것 했다가는 시민들한테 난리 나지. 난리 나죠. 그런데 그걸 법으로 강제할 때 중앙부처도 너무 부담이 된 거야. 왜냐하면 국민들이 내가 가게 하나도 못 차리는 게 이게 무슨 나라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는 차마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 법안으로 특정시설 제한 구역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해놓긴 했지만, 근거는 있지만 우린 못할 테니 서울시에서 행정 지침으로 니네가 해라. 행정 지침.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그런 거 면허 안 주는 걸로 처리해버리자. 어차피 관할부서가 니네 서울시 아니야 하면서 중앙부처가 서울시로 떠넘겨버렸어. 그랬더니 구자춘 시장이 내가 할게 해서 한 건데, 그때 마지막 그 제한 시설로 이걸 포함시킨 게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게 야사 오브 야사야. 야사에 언급될 만한 그 시설 뭐였을까요? 바로
캬바레,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바, 이 세 가지를 강북에서는 이제 신규 면허 안 주고 강북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경찰서와 함께, 서울시 경찰서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껐떡하면 캬바레 단속이 나오는 거야. 끌어안고 춤추고 이러고 있는데 단속이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진짜 이잡듯 뒤지기 시작해. 그랬는데 슬슬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강북은 단속 심하다. 강북은 단속이 심한데 강남에 캬바레가 한두 개 있는데 거긴 단속이 안 된대. 그래서 밤늦게까지 거기서는 춤추고 놀다 갈 수가 있대 한 거야. 그래? 그럼 우리 글로 가자. 이렇게 강남에 이제 룸사롱, 캬바레, 뭐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이 막 빈번해지니까 우리도 강남으로 가자 해서 전부 캬바레 등이 강남으로 가기 시작한 거야.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죠? 우리나라가 다시 강남 같은 거를 만들려면요, 다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근 십수년 동안 딱 그 정권 딱 잡고 무조건 저기를 개발해, 무조건 여기를 눌러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메카 지역, 핫플레이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아니면 공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할 때 그걸 활용하지 않고선 이건 불가능한 조치야.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남처럼 이렇게 단일 지구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전 재산에, 그 나라 국부의 상당 부분이 저기에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든 사례는 극히 드물어. 이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지 개인이나 기업이 몇 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야. 원래는. 나중에 내가 이것도 아닌 사례도 얘기는 하겠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신격호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길어졌네. 그런데 그 와중에 모든 예외사항을 만들어준 건 신 회장이야. 자, 하나씩 해보자고. 그때 강북에서 못 만들게 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백화점 신설이야. 강북에서 백화점 안 돼? 그런데 이 신격호 회장한테 약속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김종필부터 해서 전부 다 박통이 이게 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신 회장 같은 거부를 모셔서 조국 근대화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해서 생각해낸 거예요. 일단 호텔 안 된다는데 뭐예요? 롯데호텔은 왜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호텔은 드디어 강북에 신설이 됐고, 그래서 호텔은 됐어. 이제 쇼핑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 신격호 회장이 한국에 내가 100%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내가 조국 근대화 일조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간을 좀 볼 때야. 한국 정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박정희 대통령은 세세한 지침까지는 안 내려. 왜냐하면 본인은 또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어떤 다음 스테이지를 그리는 스타일이지, 일단 해놓으면 누구한테 숙제 주고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찍새 딱새의 개념이거든. 임자 옆엔 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딱새들한테 주는데 이 딱새들이 그걸 어떻게 숙제를 푸는지까지는 세세하게 아이디어까지 주지 않아. 네가 풀어. 그런데 네가 못 풀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을 바꾸지. 왜냐하면 그 사람을 또 그렇다고 완전히 내쳐서 버리느냐, 그건 아니야. 너를 계속 거기 앉혀놓으면 이거는 나라가 돌질 않아. 그러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위치는 다른 사람을 밑에서 특진시켜서 올린다든가 누굴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구자춘이거든, 서울시장 당시. 그래서 그 서울시 국장들을 정말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조졌네. 그냥 막 찾아내 하면서.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은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알아? 뭐예요? 롯데백화점이 아니야. 이거 백화점이 아니라 롯데 쇼핑센터야. 다른 건가요? 다른 거야. 설명을 좀 해줄게. 그 당시 법에서 백화점 신설은 강북에 안 되는 걸로 제한을 해버렸잖아. 그런데 쇼핑센터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 개념이. 백화점은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점포의 주인이 한 사람이잖아. 그 백화점 그 사장. 그 사람이 다 관할하는 거잖아. 혹시 분양?
그렇지. 쇼핑센터는 정확히 말하면 그 쇼핑센터 건물주는 따로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점포들, 그거는 내가 그 점포를 얻어서 내가 개인 사업이든 아니면 우리 회사가 따로 그거만 책임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한 장부에 집계 되는 게 아니라 각자 가져가는 거고 사업자 따로 있고. 사업자 다 따로 있고 그 건물주는 월세만 받는 게 쇼핑센터야. 이게 백화점하고 쇼핑센터가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주 종이짝 하나 차이야. 그래서 지금도 그 롯데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명이 뭐야? 롯데 쇼핑이야. 주 롯데 쇼핑이야. 그게 이 말장난이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한 특혜를 부여해 준 거야. 그래서 강북에서 아무도 허용 안 됐던 70년대 모든 인허가를 득해 갔던 회사는 딱 한 회사, 롯데. 이 롯데만 모든 인허가를 다 가져갔어. 그래서 결국 신 회장이 마음을 굳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딱 굳혔는데 79년에 11.6 사태. 박통이 딱 저거 되잖아. 이게 아주 미묘한 찰나야. 만약에 그때 롯데 쇼핑부터 그 롯데가 여기 기반 다질 수 있는 허가를 그게 만약에 몇 개월 차로 뒤로 미뤄졌으면 그때 전두환 때는 다시 모든 기업인들 다 잡아들여 가지고 다 족칠 때거든. 그러면 시게미스 다케오는 한국에 오는 걸 접었겠지.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격호와 강북과 강남 부동산 개발과 맞물린 우리 역사 중에 한 단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 다음번에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